예, 케케케님 안녕하세요. 전 배터리 소부장, 양극재 관심이 많아서 와이프 에코프로 BM, 전 LNF 각 두 종목 몰빵했는데 요즘 에코프로 포스코 케미컬 담아야 되나 고민됩니다. 분석 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양극재 섹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저도 이제 그쪽에 좀 많이 저도 이제 그쪽 비중이 가장 높아요. 양극재 비중이. 근데 와 에코프로 BM과 LNF 몰빵이시면은 얼마나 진심이신지 느껴지시고 요새 에코프로 포스코 케미컬 많이 가는데 그쵸 상대적으로 최근에 진짜 많이 올랐죠. 그 에코프로 주주님들은 이제 에코프로 BM이 한참 올라가고 에코프로가 올라가지 않을 때 이제 라이브라든가 제 영상 댓글로 왜 에코프로 안 올라가나요? 라고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와 2년 전부터 야 저보다 훨씬 더 평단이 낮으신데요. 부럽습니다. 일단 제 채널에 이런 분들이 되게 종종 나타나세요. LNF 주주님들 같은 경우는 뭐 2년 되신 분들, 뭐 3년 되신 분들. 일단은 너무 부럽고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먼저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오늘 LNF에 제가 이제 IR 문의를 해봤었어요. 저는 뭐 이제 심심하면 그냥 IR에다 전화를 해보는 편인데 심심하면이라는 말은 취소하고 좀 뭔가 좀 고민이 되거나 뭔가 좀 지금 상황을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 라고 싶을 때 이제 IR 부서에 전화를 해보는 편입니다. 근데 사실 LNF 주주님이라고 하시면은 가장 기대하는 소식이 딱 하나일 것 같아요. 레드우드 언제 터지나, 레드우드 기사 언제 터지나, 그거일 것 같은데 이제 뭐 다른 포인트가 물론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다른 거 아는 정보가 있으시면 적어도 저는 이제 레드우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제가 이제 거의 심심하면 한 번씩 물어보는 편인데 항상 답변이 똑같아요. 네, 잘 진행 중입니다. 그럼 제가 또 물어보는 게 이번 하반기에는 뭐가 좀 좋은 소식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하반기까지는 잘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항상 답변을 해주시고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거 보면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죠. LNF는 에코프로는 자회사들 상장하는 할 거라 보는데 그쵸. 에코프로는 워낙 뭐 좋은 소식들 많지 않나요? 일단 계열사만 보더라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원래 전에 이름이 이제 에코프로 GM이었죠. 뭐 그 상장 소식도 있겠고 전 동시에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이거 보면은 원래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주가 이제 월봉인데요. 월봉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에코프로 BM이 주황색 선인데 이 주황색 선이 올라갈 때 에코프로 BM은 떨어졌단 말이죠. 아니 에코프로는 떨어졌단 말이죠. 에코프로는 이게 원래 같이 가던 종목이었잖아요.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항상 커플링돼서 같이 갔던 종목인데 언젠가부터 이렇게 디커플링 되는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한 회복, 그러니까 제 생각을 그냥 간단히 말씀드려보자면 전 에코프로를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합니다. 참고로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보자면 제가 보유하지 않은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생각만 좀 말씀드려보자. 글씨 크기를 좀 키워볼게요. 안 보이실 테니까. 이 정도? 에코프로와 커플링 되는 사정 그리고 에코프로 자회사 IPO 그리고 광물 투자 그리고
뭐 이 정도 이유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원래 같이 가던 종목이었는데 이렇게 디커플링 되는 부분이 있었고, 이게 좀 커플링 되는 과정이 첫 번째일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했던 자회사의 IPO 기대감, 세 번째는 광물 사업 투자. 보니까 이제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이번에 IRA 법안 관련해서 국내 기업들이 어떤 광물 투자를 하고 있을까,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리튬들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포스코 그룹이 가장 잘 돼 있는 것 같고, 뭐 이제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도 많이 하고 있고 하지만은 또 에코프로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좀 수직 계열화가 잘 되어 있다, 탄탄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었고, 비즈니스 모델이. 마지막으로는 이제 폐배터리가 요새 성인 하이텍이든 해서 뭐 상장도 하고 관심을 많이 받았잖아요. 에코프로도 당연히 폐배터리 사업을 하면 빠질 수 없는 기업 중에 하나니까 또 관심을 받아서 이렇게 올라갔던 게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포스코는 손이 안 감, 기술력, 음극재, 동박 다 한다 해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이제 한번 공부를 해봤던 적이 있지만은, 포스코 케미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번에 이제 실적이 잘 나오긴 했는데, 사실 뭐 포스코 같은 경우에 여러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뭐 크게 두 개만 본다고 하면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광물 사업,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정말 잘 났죠. 이익이 잘 났죠. 근데 음극재가 이익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에서 음극재 사업 하라고 하면, 음극재 사업 하면 떠올리는 가장 첫 번째 기업이 포스코 케미컬이고, 사실 얘밖에 살 게 없는 것 같은데 얘 실적이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음극재가. 그쵸? 그래서 오히려 이게 좀 포스코 케미컬한테 마이너스 아닌가 생각을 많이 하고, 사실 수익률 좋은 양극재만 좀 했으면 더 좋겠다. 두 번이나 손실 보고 나왔다고요, 포스코 케미컬? 최근에 거의 신고가까지 오지 않았나요? 아닌가? 거의 신고가 부근인데 조금 아쉽습니다. 포스코케미컬. 그래서 저도 이제 아무래도 포스코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BM이 작년에 이거 아쉽습니다. 이제 뭐 우리나라 뭐 양극재 사업하면은 이 정도 떠올리잖아요. 뭐 코스모, 지도제, 뭐 LG 화학도 넣을 수 있겠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가장 좀 메인인 이 두 기업이 저는 가장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동방 얘기도 잠깐 하긴 했지만은 저는 메인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2차전지 배터리에 가장 좀 메인이 되는 양극재에 아무래도 좀 더 관심이 저는 가는 편입니다. 다른 거에는 좀 잘 안 보고, 다른 건 좀 잘 안 보고 양극재 위주로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포스코 케미컬과 에코프로에 대해서 사야 되나라고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전 지금 좋은 것 같은데요. 그냥 LNF, 에코프로 들고 계신 것도. 근데 결국 다 같이 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무책임한가? 근데 장기 추세를 보면은 뭐 이렇게 한번 보더라도 사실 포스코 케미컬이 이 두 기업에 비해서 덜 오른 건 맞죠. 덜 오른 건 맞지만은 최근에 이제 뭐 IRA 법안 관련해서 수직 계열화가 잘 되어 있으니까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포스코 케미컬이. 근데 앞으로 그 실적을 이어감에 있어서 누가 여기서 제일 실적을 더 잘 이어갈까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LNF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그 기대의 이유는 레드우드 그리고 테슬라, 뭐 이거 두 개로 이 두 개가 가장 설명이 큰 것 같고,
이것도 외에 해외 투자권, 이것도 기대하는 부분이 분명히 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 그냥 저도 이 정도예요. LNF에 대해서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자면, 제가 2차전지 소재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또 하게 되네요. 조금만 더 해볼게요. 하는 김에 그냥 얘기하는 김에 조금만 제 생각을 더 얘기하자면, 이게 포스코 케미컬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시가총액이 13조 13138, 포스코 케미컬 라고 할게요. 그리고 23년 순이익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럼 포켓 순이익이 지금 여기죠. 이거 컨센서스 그냥 가져왔어요. 제가 뭐 특별히 계산한 게 아니라 컨센을 가져온 겁니다. 이 컨센에는 미래 캐파가 반영되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글씨 잘 보이시나요? 글씨 안 보이시면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LNF는 레드우드 일부 투자했나요? 그 내용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오늘도 문의를 드려봤지만,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다라고 해요.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더 물어봤던 거는 폐배터리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지, 또 어떤 내용이 중요한 부분으로 다뤄지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고, 또 레드우드에다가 일부 투자했나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더 아는 바가 없어요. 제가 알려줘야 알 텐데 혼자 생각만 할 뿐이죠. 그냥. 10973 에코비의 2023년은 이거죠. 그리고 마지막 LNF. 이게 LNF인데, 이거죠. 얼마죠? 82%. PER을 보면은 23년 기준 PER을 보면은 LN이 일단 가장 저렴한 수준이고요. 여기까지는 동의하실 테지만, 이제 24년 성장률을 같이 봐볼게요. 포스코 케미컬 같은 경우에 EPS 성장률을 보자고 하면은 당기순이익으로 때리면 되겠죠. 45, 43%고, 에코프로비움 같은 경우는 45, 34. 이게 LNF인데, 이번 포켓 같은 경우는 평균 44라고 잡겠습니다. 얘는 평균 여기 39. 원래 이렇게 잡으면 안 돼. 가중 평균을 따로 해야 되는 거지만 편하게 잡을게요. 그리고 LN 같은 경우는 지금 40. 그러면은 PER을 EPS 성장률로 나누면은 그게 이제 PEG 값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포스코 케미컬의 2023년 기준 PER 같은 경우는 52배인데 성장률 44%라고 하면은 PEG 값이 1.17 값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1. PEG 1값을 목표가로 잡는다고 치면은 사실 포스코케미컬은 지금 고평가 구간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이제 LNF랑 에코프로 BM이 상대적으로 좀 앞으로의 이제 성장성에 대비했을 때 현재 PER이 좀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이거를 꼭 믿고 투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LF, 에코프로, BM, SK이노, 아이테크, 엠캠, 솔루스, LG화학 보유 중입니다. 엠캠, 솔루스, SKC 세 종목이 손실이 30%네요. 기다림 장기 투자 속이 편하다고 할까요? 일단은 손실이 30%인 종목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채널을 후원해주시는 경수님, 엘리님, 옥상 댄스님, 이영옥님, 정숙채님, 임스미래님, 선희쭈님, 안산오리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영상과 관련된 생각을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